이제 내가 180도로 돌변한 이유 뭐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신 이제 김진 네. 중앙일보 농설위원이란 분인데요. 드디어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4월 4일 이제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제 금요일 그렇죠. 11시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선고 후에 이제 벌어질 여러 극우 세력들이 또 난동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극단적인 사태들과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정치권이나 시민들 또한 이제 숨을 죽이고 선고를 좀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선고가 계속해서 좀 미뤄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너무나 답답했던 시민들이 어떤 결정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셨던 게 사실입니다. 뭐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만장일치 파면일 것이다, 인용일 것이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해석이었습니다만 뭐 전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뭐 5대3 대드락이다. 제가 왜 대드락인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5대3 대드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대4로 팽팽하게 대치 후에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등등 이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예측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예측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보수 논객이라고 불리는 보수 논객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극우 논객으로까지 이제 불렸던 그렇죠. 그 분들이 이제 그 평가받던 인사들이 줄줄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다. 내지는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까지 나아가면서 이제 8대0 만장일치 인용론에 좀 힘을 실리고 있는 모양새고 또 어쨌든 보수 진영이나 극우 진영에서는 본인들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스피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 또한 내부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극우 논객으로 평가받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8대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을 것이다 라고 방송에 출연해서 만장일치 인용을 예상을 했고요. 또 만약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하야할 것이다. 이 하야 얘기는 좀 이따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네.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다. 이제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인용을 점치기도 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갑재 전 편집장 이분도 굉장한 극우 스피커 중에 한 분이시죠. 또 지난 21일에 칼럼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열려있는 지옥문을 닫고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며 강하게 인용을 촉구하는 듯한 단순 해석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담아서 촉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정규재 씨 최근 이재명 대표와 이제 간담회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굉장히 채널A에 출연해서 채널A에 출연을 하셨죠. 헌재가 장고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결정났으니 꿈 깨라 라는 이야기로 극우 세력의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 예상들도 있고 밭글도 돌고 찌라시라고 불리는 것들도 돌지만 사실 주요한 해석이나 평가는 헌재는 정말 단 한치의 어떤 그 흘림도 없었다 라는 게 사실 주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분명히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극우 논객으로 불리는 분들까지도 이제 윤석열의 8대0 파면을 점치고 있고 그것이 정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극우 스피커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의 양상이 참 코미디다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단순히 이제 보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논객들이 아니라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긴 하지만 우리는 저 뭉뚱그려서 저 극우 지지자들이나 논객들 다 이제 우리는 비상식의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참 왜 저렇게 내부적으로 나눠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 한쪽에서는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쪽에서는 어차피 저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만한 콩고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발 빼고 손절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림도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조갑재 논설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김진 논설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설 쓰는 이제 논평을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색이 명백하게 그러니까 보수라고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같이 생각했던 논평들을 많이 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봐도 이 불법 비상 계엄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걸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저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거를 보면서 어쨌든 이분들도 굉장히 망언도 많이 했고 물론 저도 굉장히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분들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극우 논객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내지는 어쨌든 나름대로 민주주의체에서 정해진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들을 벗어날 거라는 상상 자체를 일단 못 하셨고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굉장히 극우적인 목소리를 냈던 네. 사람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죠. 있고 말도 안 되는 이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시도들을 보면서 이제 이건 아니라는 이건 생각을 아니다.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하셨던 그 김진은 진짜 총선 직전에 망언을 네, 쏟아내서 아니 진짜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총선 민주당 압승의 1등 공신입니다. 아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 뭐 다들 기억하시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좀 네. 모욕하는 언사를 뭐 발언하기도 했었고 망언을 쏟아냈었죠. 청년들에 대한 비하도 그렇죠. 있었고요. 맞아. 총선 앞두고서 네. 나라가 힘든 게 젊은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게다가 이제 윤석열의 여러 어떤 리스크들에 있어서도 뭐 오해하는 측면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실상 옹호에 가까운 옹호를 발언들을 했었어요. 맞아요. 주구장창 늘어놓은 거죠. 심지어는 그 대통령 부부의 지지율이 낮은 거는 질투심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란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김진 지금 논설위원장이 네. 어쨌든 뭐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서 그 발언을 한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발언을 했던 김진이 지금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앞두고 무언가 진짜 찐 보수의 상징처럼 분류가 되는 게 우리가 또 한 번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경계심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쪽과 같이 함께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영역대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 같은 비정상의 영역에 있는데 와 진짜 나보다 더 비정상적인 그렇죠. 애가 있었네? 이런 판단으로 손절친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냈고 망발을 쏟아내던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돌아선 하는데 거죠. 네네네. 돌아선 그러니까요. 건데 그 극우를 자처하는 난동을 피우는 소수의 극우 시민들은 이제 세뇌가 됐다 손 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맞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 저는 그 집권 여당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최소한 어쨌든 간에 이제 헌재의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헌재의 선고 이후에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해야죠.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가 상환 부채가 6,200조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데 집권 여당이 경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보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을 진짜 포기했구나 이미 애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의 파면 선고와 동시에 아마 저는 더욱더 최악의 극우 정당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해 왔다라는 건 출범 초기부터 쭉 이어져 왔던 부분이긴 그렇죠. 하죠. 왜냐면 이제 윤석열의 이제 사당화되어 있는 집단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내란 사태 이후에 그것이 더욱 더 네. 강하게 이제 윤석열의 사당화를 넘어선 그냥 내란 동조 집단 하나의 그냥 검으로서의 역할밖에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지금까지 2년 반 내지 3년이죠.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치가 실종됐고 정책이 실종됐고 그냥 무슨 공산 전체주의를 그렇죠. 때려잡겠다던가 뭐 정책으로 낸다는 것도 전혀 의미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 뭐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거나 예산을 갑자기 삭감하거나 하는 정말 즉흥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어왔고 국민의힘은 그것들을 동조하고 막아내는 데만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지는 국민의힘의 총선으로 윤석열 그냥 찬양하면서 당선된 의원들은 애초에 그 정책이라는 것들을 발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결여있는 없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정책 불임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요. 맞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팠던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 전국을 돌파해 나가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고난의 행군 같은 가혹한 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역량 내지는 정치적 역량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런 예측을 좀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보여줬고 저는 이후에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에 위원 정당 해산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사실은 저는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이렇게까지 옹호하고 동조하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민에게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서 저는 위원 정당 해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선고로 그치면 안 되고
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동하면서 말 그대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했던 전광훈과 매국 좀비 세력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을 폭도처럼 행동하게끔 만들어준 윤상현 등등의 대표적 의원들은 저는 의원직에서 평생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걸 뭐, 해야지 정의가 되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도 결국 판결에 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꼭 이에 응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 승복하는 거 사실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 그러니까 동조 정당으로서의 그 책임에 통감해서 그냥 정당 해산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기 대선뿐만이 아니라 조기 총선까지 가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총사퇴 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네, 거 제발. 하니까, 네. 제발 이형 말씀하신 거 시원하게. 시원하게 좀 합시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